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종목 선정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관심 종목 공유를 하면서 관심 종목 안에서 특히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긋다 보니까 매매하는데 조금 수월하시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또 다른 또 내용은 그 중에 또 하필 내가 고른 거는 안 가고 고르지 않은 거는 잘 갔다. 혹은 관심 종목을 안 하고 괜히 다른 걸 해서 망했다. 하필 내가 고른 거는 내리고 종가지존님이 고른 거는 올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은데 종목 선정 참 어렵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확률 높은 선정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잘 고르고 잘 대응하는 거죠. 근데 뭐 잘 대응을 떠나서 아예 잘 골라버리면은 대응과 상관없이 뭐 그냥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 안에서 특히 요즘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골라야 되죠. 그 중에서도 또 골라야 되고 또 실제로 관심 종목이라는 게 내일 상승률이 좋을 것 같다, 상승 힘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뽑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대금 상이라든가 다른 조건식을 통해서 또 다른 종목들을 찾는 거죠. 어쨌든 종목을 찾는 행위는 내가 가진 어떤 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내가 어떤 관점을 명확하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내가 매매할 한 가지로 고르는 것은 또 초이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 더 나은 것. 그럼 그 더 나은 것의 또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점이 명확하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빨간색을 좋아한다 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모양의 어떤 제품이 있는데 빨간색인 것과 파란색인 것이 있으면 빨간색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나는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종목을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고 그 관점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찰나에 이루어지죠.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저걸 골랐느냐? 좋아 보여서 골랐는데 그 좋아 보이는 이유를 다시 또 역으로 하나 둘씩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찰나에 보는 것들입니다. 찰나에 보는 것들인데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두세 개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관점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건 1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관점 안에서 두세 개 혹은 4개,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하나를 고를 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 아는 종목인가? 중요하죠. 얘기도 많이 했고 그 종목의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이 2개가 있고 상태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면은 당연히 내가 잘 아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휩소가 많은 놈 혹은 윗꼬리를 잘 다는 놈 뭐 이런 놈은 피하는 거죠. 두 번째 이가 나오네. 첫 번째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할 수도 있지만 양봉을 잘 뽑아내는 애는 계속해서 양봉을 잘 뽑아냅니다. 음봉을 잘 뽑아내는 애는 음봉을 잘 뽑아냅니다. 윗꼬리 잘 다는 애들 계속 윗꼬리 잘 답니다. 휩소 많은 애들은 휩소 자주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 올리는 애는 또 무작정 잘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좋겠죠, 당연히. 지지를 바닥에 깔고 있는가? 제가 관심 종목에 긋는 선은 지지이기도 하고 저항이기도 하죠. 지금 움직이는 가격이 10,000원인데
11,000원에 라인이 있고 9,000원에 라인이 있다라면은 9,000원은 지지고 11,000원은 저항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서 12,000원이 되면 이 11,000원은 다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가 바닥에 잘 깔려 있는가, 그리고 근접해 있는가. 너무 멀리 있는 지지는 의미가 없죠. 계속 헷갈리네. 강저항이 너무 근접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전에 지지와 저항 얘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10,000원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강저항이라는 놈이 11,000원에 있다라면은 10% 범위에 강저항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최소한 10% 범위 안에서 어떤 변동폭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0,000원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11,100원에 강저항이 있다 라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럼 10,000원에 진입을 하면은 안 되죠. 보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충분한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한가를 계속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거래일 이내 혹은 분봉은 며칠 이내에 강한 거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3일 전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온 애는 뭐 2, 3일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면서 또 강한 슈팅이 나오고, 이런 그 상승이 매우 좋은 애들,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 좋은 애들은 한 2, 3일 전에도 분봉상 강한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했듯이 뭐 5거래일 이내에서 굉장히 큰 거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 3일 전에 거래가 걸리죠. 그래서 강한 거래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 종목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 내에서의 거래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충분한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시가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첫봉의 상승을 강하게 하는 애들을 거의 접근을 하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과한 건지 혹은 아직도 상승률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까 뭐 위에서 말했듯이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경험적으로 이 재료가 이 정도의 범위까지 갈 놈인지, 혹은 이게 이 정도까지 갈 놈인데 너무 첫봉에 많이 올린 건 아닌지 라는 경험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과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정말로 과한 거였는지, 혹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나온, 그러니까 꼭 나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좀 과하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도주 개념이죠. 주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심 종목 혹은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종목을 했어야죠. 그때 정말로 이 종목을 많이 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했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도주였다는 거죠. 근데 뻔한 걸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의 돈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죠. 거래대금이든 아니면 검색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든, 혹은 호가창 그리고 거래대금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시장의 어떤 이목, 그 다음에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죠. 시장의 돈이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이 계속해서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받쳐주잖아요. 받쳐줘.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러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두 개를 볼 때
이거를 할까 이걸 할까 선택할 때 순간적으로 주르륵 생각하는 내용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습관이 되고 나의 경험치로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선택했고 나중에 이걸 선택한 이유를 곱씹어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나의 관점이 명확한 것. 나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라는 것이고 그 빨간색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나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저절로 선택을 하는데 용이한 수단이 된다.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선정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관심 종목도 계속해서 뽑아보고 자기가 직접 선을 그어보고 자기가 직접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나의 실력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꼭 계속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주말 잘들 보내시고 오늘 날씨도 꽤 좋은 것 같은데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